안녕하세요. 모토리언 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둘러볼 곳은 바로 기아 자동차인데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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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기획동을. 네.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기차, 바로 EV9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제 네. 이번 모터쇼의 가장 원톱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공개가 되자마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빈틈이 없다가 이제서야 저희가 그쵸. 조금 틈을 내가지고 지금 살펴볼 네. 건데요. 아, 인기가 너무 뜨거웠어. 네, EV9 우선 잠깐 개략적인 부분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EV6가 출시가 됐고 그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EV9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보면 보니까 엄청나게 크잖아. 그래서 실제로 차도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버전으로 EV5 컨셉이 출시가 됐거든요. 네.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EV5 컨셉도 보면 EV9이랑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5, 6, 7, 8, 9 이렇게 갈 건가 보다 라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EV5가 준중형이라고 발표가 됐으니까 그 차가 이제 약간 스포티지급의 전기 SUV 얘를 닮은 네. 그게 EV5가 되고 EV6는 약간 쿠페처럼 네. 돼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EV7이 나온다 그러면 EV7은 이제 소렌토급의 소렌토급의, 전기 SUV가 네. 될 거다라고 충분히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만큼 EV9은 소렌토보다 더 윗급으로 더 큰 사이즈의 풀사이즈 대형 전기 SUV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가장 큰 사이즈라고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인 탓인지 실제는 큰데 막 너무 과하게 큰 느낌은 없어요. 첫인상은. 그래요? 네. 많이 과하게 커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오버스러워 보이지 않는 네, 느낌? 디자인 네.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각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슬림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긴 있겠네요. 골라서 보시면 중요한 건 실제가 크면 되잖아요. 네, 이게 휠베이스가 지금 3m가 넘고 네. 길이가 5m가 살짝 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 모하비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휠베이스도 조금 더 크고 길이도 조금 더 길고 근데 이제 폭은 모하비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실 이게 사이즈가 대형이 됐을 때 국내에서 좀 제일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폭이 너무 크면 그쵸. 주차장에서 그게 힘들어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얘는 이제 우리 시승했던 X7 있죠. 네, X7. X7보다는 조금 작아요. 네. 오. 그래가지고 다행히 네. 엄청 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사이즈에서 이 정도면 잘 나온 게 아닌가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자, 요게 이제 GT 라인은 이번에 네.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와, 네. 이제 GT 라인은 출시는 올 연말쯤에 출시가 될 거고 네. 우선은 올 6월, 5월 그때쯤에 이제 기본형 EV9이 출시가 될 건데 네. 지금 재원이나 이렇게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본형 EV9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그 150kW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후륜 구동 모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륜 구동 모델은 앞뒤에 똑같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사륜 네. 구동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표된 재원을 조금 보면 사륜 구동 같은 경우에 앞뒤에다 141kW 모터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륜 구동은 150kW 모터가 들어가는데 사륜 구동은 141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토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륜 구동 나오는 모델은 앞쪽에는 250Nm, 뒤에는 350Nm. 그러니까 출력은 141kW가 똑같은데 네. 토크가 조금씩 달라. 전기 모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튜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합산 출력으로 사륜 구동 같은 경우에 283kW에 600Nm거든요. 네. 근데 요 GT 라인은 뭐냐 하면 네. 기존의 EV6 같은 경우에 GT 라인이 사륜 구동이랑 그 파워트레인은 똑같았어요. 네. 퍼포먼스가 똑같았는데 얘는 기본 사륜보다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쵸? 이번에 네. EV9의 GT 라인은 그렇게 해서 그 토크가 아까 저거 사륜 같은 경우에 앞바퀴가 250Nm라고 했거든요. 네. 뒤는 350Nm고 앞은 250Nm라고 했는데 얘는 앞에도 350, 뒤에도 350. 그래서 네. 최고 출력은 283kW가 똑같은데 최대 토크가 저거 기본 사륜은 600Nm고 네. 얘 GT 라인은 700Nm. 네. 그렇게 해서 토크가 조금 더 세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100 기준으로 네. 추정이 5.3초. 이렇게 큰 녀석이 5.3초 빠르네요. 그렇죠. 네. 5.3초를
가속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뭐 최초로 그 자율주행이 3단이 된다라고 아, 하는 네네.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제 네. 그 국내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레벨 3급 자율주행이 이번에 적용되긴 하는데 네. 그것도 GT 라인에만 우선 적용이 돼요. 그게 이제 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게 엄청. 왜냐하면 이게 레벨 3급으로 가려고 하면 기존에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주행할 때 사람이 앉아 있긴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사람이 손을 놓고 있어도 네. 그 운전에 개입을 안 하더라도 네. 차가 알아서 주행해 주는 게 레벨 3거든요. 이전에는 앉아보면은 뭐 신호를 보낸다거나 그렇죠. 진동을 보낸다거나 네.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긴 네. 한데 음. 지금 이게 완벽한 레벨 3급은 네.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그런 좀 어느 정도 통제된 공간에서만 레벨 3가 지원이 되는데 그거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도로 상황들을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라이다가 적용돼야 되다 보니까 그 레벨 3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게 비용이 많이 올라간대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나 봐. 그래서 그거가 적용되어 있는 거는 하반기에 네. GT 라인에 우선 먼저 적용이 되고 그래서 기본형에는 그 레벨 3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실 사람들이 EV9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단순히 기다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EV 이 라인들을? 이쁘잖아. 아, 예뻐서. 아닌가? 나랑 똑같은 심리구나. 저는 디자인 때문에 네. 이 디자인 계약서,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그 아이코닉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기존에 봤던 느낌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기존 차랑 확실히 다른 미래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네. 느낌이 어떤 거냐면 디펜더나 지바겐이나 어. 그런 거랑 같이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와 이것도 굉장히 아이코닉하네 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죠. 근데다가 이제 전기차이기도 하고 네. 사이즈도 크고 또 레벨 3도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진짜 기대되네요. 지금 이번에 그 EV9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약간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이 그 약간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네. 있는데 그 기존에 이제 뭐 센터 안 가는 거. 그렇죠. 자동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도 네. 있고 뭐 돈을 내면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 이런 거 네. 여기 지금 보면 라이트들이 들어와 그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자기가 그래픽을 원하는 형태로 오.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지- 것들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L로 되어 있는 게 디자인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디자인을 오. 바꿀 수 있다라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기존에도 있었던 뭐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빼고 출차 사람 내린 상태에서 주차하고 출차하고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이제 그런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실내에서 보면 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레벨 3가 되면 사람이 운전에 개입을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한 시간을 가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상도 볼 수 있어. 드디어 그 저번에 TV 승현 씨가 이야기했던 네. 그래서 이쪽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도 볼 수 있는데 네. 영상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계약을 하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오. 그런 기능도 향후에는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게 디자인은 뭐 이미 사진에서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선들이 진짜 강조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즘 약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 선들로 인해서 캐릭터로 이제 디자인을 만드는 거. 이게 컨셉카에서 네. 디자인이 굉장히 거의 컨셉카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컨셉카에서는 이게 좀 더 돌출돼 있고 네. 여기가 좀 더 허리가 더 잘룩한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볼륨이 더 많이 강조가 돼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양산형으로 오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밋밋해지는 다듬어지고. 그런 아.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컨셉카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거죠. 네. 충분히 라인을 많이 살린 게 이 도어 쪽에 안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펜더가 오히려 이 약간의 이 엣지가 저 선이 엄청 커 보이는 효과를 좀 주고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런 와. 휠 진짜 디자인이 없었는데 완전 새로운 느낌의 네. 디자인 휠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와 근데 사이즈가 많이 길긴 하다. 여기서 그죠? 보니까 엄청 길죠. 휠 베이스가 이게 3,100mm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전기차 eGMP 플랫폼을 쓰고 있는 차들이 이제 아이오닉 5, EV6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EV6가 2,900mm, 네. 아이오닉 5가 3,000mm, 네. 얘가 3,100mm. 제가 지금까지 제일 길게 본 휠베이스가 3060이었거든요. 네. 어머, 3100mm를 보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인 만큼 휠베이스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라인이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살펴봤을 때 그때 좀 궁금했던 게 과연 이게 SUV니까 오프로드에서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최저지상부가 그렇게 높진 네. 않아요. 오. 그래서 이게 막 아주 격렬한 오프로드에 들어가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지상부도 확보도 하고 또 트레인 모드를 통해 가지고 네. 오프로드 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트렁크는 이 차가 이제 7인승 구성이다 보니까 네. 7인승 혹은 6인승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열을 세웠는데도 네. 와,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는 3열 세웠는데도 여유가 있죠. 이 정도면 공간이 여유가 그쵸.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3열 공간 자체는 조금 손해를 봤다고. 네.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을 만들려면 3열은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3열을 폴딩을 하고 2열 시트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차박집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해질 만큼 시트를 하나 돌렸을 뿐인데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아, 이게 전동이, 3열이 전동이구나. 와. 약간 좀 천천히 내려가긴 하지만 좀 차분하고 좀 부드럽게 내려가네요. 네, 전동이어서 네. 잘해놨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렇죠. 어차피 2열 보통 2열까지 쓰고 3열은 그냥 접어서 쓴다고 하면 그럼 기본적으로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죠. 모터는 최초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요거는 이제 GT 라인은 아니고 네. 기본형이긴 한데 아니, 실내는 솔직히 네. 외관이 더 이쁜 것 같아. 실내도 이 기본적으로 이 슬림한 네. 가로 수평 이 라인이랑 디스플레이랑 뭐 전체적으로 실내도 사실 괜찮긴 한데 네. 지난번에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이게 9이잖아요. 네. 9이니까 디스플레이가 좀 작다. 네, 디스플레이 한 이 정도 컸어야 네.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쉽게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예뻐요.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재가 이게 그냥 가죽을 덮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재활용 같은 그런 소재들을 쓰는 네. 거거든요. 이게 전기차는 특히나 친환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재활용 소재를 써서 환경을 많이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이 가죽 안 쓰고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굉장히 괜찮죠. 저는 뭔가 전체적으로 선을 다 이어놓긴 했거든요. 연결성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서부터 저 송풍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라인 이렇게 올라가는 엣지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센스 있게 잘 꾸며놨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와 너무 예쁘다라는 느낌은 사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예쁘다기보다는 네. 좀 실용적이고 네, 세련됐고. 그리고 세련됐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 볼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네.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세련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네.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차도 약간은 그런 느낌으로 네. 좀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되게 그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지금 12.3인치 모니터가 지금 두 개가 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9인 걸 생각하면 이게 한 13점이나 14점 뭐 이런 네. 그런 모니터가 해서 좀 크게 들어갔으면 진짜 고급스러웠을 네.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약간의 센스를 좀 발휘한 게 보통 이렇게 커브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12.3, 12.3이면 중간에 패널을 그냥 좀 날리는 경우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일단 활용을 했어요. 네. 그렇죠. 잘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커지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요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이게 약간 평평하거든요. 평평한데 이 버튼을 이렇게 묻어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살짝 누르면 터치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살짝 숨겨놓은 요 감성도 네.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센스 있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살짝 잘라놓은 D컷을, D컷 같은 네. 느낌이고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 좀 깨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해 주시길. 그렇죠. 이 플라스틱은 좀 깨는데 이거 양산 버전인가? 좀 아쉽네. 그죠? 이것도 그냥 이런 걸로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거는 의도가 뭐지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었어요. 네.
그 기어 레버는 이쪽에 이제 칼럼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 공간을 잘 활용할 그쵸. 수가 요 있고. 밑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네.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요거 이제 EV6에서도 네.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놨는데 여기도 활용이 하기 쉽게끔 네. 잘 돼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요즘 이게 없으면 안 되나 봐요. 안쪽에 여기 이제 무선 충전도 있고 USB도 뭐 다양하게 붙어 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SUV 느낌보다는 여기 앉아 있으면 좀 카니발 느낌이 좀 들긴 해. 맞아요. 디자인은 잘 네. 나오긴 했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2열 가볼까요? 지금 오디오는 메리디안 오디오가 EV9처럼 같은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2열은 이쪽에서 한번 네. 들어가 보시죠. 자, 사실 2열도 관심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그쵸. 전 신기했어요. 네. 공간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네. 남는데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레일 길이가 길어가지고 네. 이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레일을 길게 넣어가지고 뭐 플랫이든 돌리는 거든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스위블로 돌려놨네요. 네. 네. 스위블 돌리려면 이게 이제 슬라이딩은 이렇게 뭐 앞뒤로. 길게 폭이 슬라이딩이 진짜 가능하고요. 기네요. 네. 그리고 뭐 등받이 각도 조절 네. 이런 것도 이 정도로 여기까지 지금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고요. 딱딱딱딱 여러 단계로 끊어서 지금 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스위블 같은 경우 밑에 옆으로 제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제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오, 앉아서도 돌리는 게 가능하네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레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90도로 일단 딱 걸리게 네.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보통 이제 트렁크에서 네. 보통 뒤로 이 앉아서 그쵸, 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리면 완전히 돌아가는구나. 네. 지금 아까처럼 이쪽으로 돌렸을 때는 90도만 돌아가는 거고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했어. 이걸 좀 더 세워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뒤로 보고 마주 보고 앉을 수 있게끔 여기서도 슬라이드가 이 정도는 조절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타고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냥 완전히 뭐 이런 형태로만 간다고 하면 주행 중에는 이 정도가 한계인 네. 거고 주행 중이 아니면 앞 시트를 더 움직이면 얘를 뒤로 더 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스위블 같은 경우는 이 스위블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시트가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시트요. 왜? 아직 이 스위블 시트가 언제 장점을 발휘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이제 뭐 뒤로 마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려가지고 옆을 바깥으로 이제 보거나. 보거나 그런 용도인데 사실 그런 용도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네. 스위블보다는 그냥 기본 시트도 네. 사실 뭐 괜찮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풀플랫이라든가 뭐 그런 걸 고려해 보면 네. 기본형 시트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각자 맞춰서 어쨌거나 시트가 총 4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으니까 네. 시트 베리에이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지난번에도 이걸 해봤는데 이걸 접으면 이게 좀 많이 높긴 해요. 오, 그래요. 이게 2열, 3열을 다 접었을 때 얘가 조금 높아가지고 네. 만약에 뭐 캠핑이나 이런 걸 한다고 쳤을 때 이 공간에 조금 손해를 보는 느낌이긴 그쵸. 해요. 아, 기본적으로 근데 키가 그쵸. 워낙 크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네.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조금 더 낮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벤츠 시트는 조금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EV9을 만나봤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EV9은 뭐 사이즈나 또 퍼포먼스나 이런 재원들이 상징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실내에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2열 시트, 3열 시트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도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그 부분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기가 막힌 최고의 또 시트가 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레벨 3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곧 제일 빠르게 다가올 것 같은 좀 희망과 느낌을 줬던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 간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 국산
전기차인데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기술력 부분에서는 현대기아가 사실 글로벌에서 굉장히 높은 그쵸. 수준이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기차이면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차가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나올 네. 것인가인데, 이 가격은 뭐 얼마가 될 것이다 여러 추측 기사들이 나오지만, 제가 단언컨대 가격은 발표하기 전날까지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이나 기아 쪽에서 정말 끝까지 고민해가지고 마음은 조금 더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괜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가격이 에러여가지고 또 관심이 확 꺼져버리면 그쵸.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일단 궁금합니다. 근데 좀 기대를 네. 해보고 가격 좀 제발 좀 잘 만들어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또 직접 한번 타보고 이게 보는 것만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네. 타보는 일단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출시도 네. 일단 5월쯤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것 같고요. 네. 뭐 6월쯤에 출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6월까지는 조금 더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자, EV9 둘러보는 것으로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